안녕하십니까. 자, 2017년 개정세법에 따라서 개정법률 부동산 중심으로 개정된 부분을 해설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본소 수정을 하시는 걸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점검해 보죠. 페이지 우리 기본소 중심으로 갑니다. 자, 먼저 페이지 20쪽이에요. 20쪽에 보시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한 후 신고가 바로 뭐냐면,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 신고기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기한 후 신고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할 거 없이 통일했죠. 종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거의 경우는 국세만 적용했던 것인데, 이제는 2017년 개정 법률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방세도 같이 적용하겠다. 기본소의 미니 강의를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기한 후 신고는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이 신고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만약에 1개월 초과 6개월이라는 그 사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을 경감해주는 규정은 종전에는 국세에만 해당됐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세도 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1개월 초과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주겠다. 이 얘기죠. 결론은 보세요. 신고 기한이 60일인데 60일 내에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합니다. 그런데 신고 기한이 지나고 전체 6개월이죠. 6개월이라는 기간인데 요 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해 주는데, 만약에 1개월 지나고 요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20%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세만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방세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소에 요거 미니 강의 요 부분을 여러분이 삭제해 주시면 되고, 국세 지방세 똑같이 적용을 하죠. 다음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제척 기간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교재 35쪽에 보시면 제척 기간이 있죠.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제척 기간인데 일반적으로 5년이죠.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환급받았다 그럴 때는 제척 기간이 15년이고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는 10년이죠. 이때 여기에 새롭게 개정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 기타 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여기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 내용을,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요렇게 명문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면 과점주주예요.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하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50% 초과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리고 내가 50% 초과하지 않게 주식을 취득하면 우리가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과점주주가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이 타인의 이름으로 취득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과점주주에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에 제척기간은 10년까지로 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0년인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 안 했을 때는 10년, 그리고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런 사실은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는 여러분 기본서의 40쪽으로 갑니다. 40쪽에 보시면 40쪽에 보시면 이의신청이죠. 자, 불복 절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국세는 30일이다. 지방세는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결정권자가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지만 국세는 30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요 기간 내 납세 이의신청인이 만약에 항변을 하는 경우라면 30일로 되어 있던 거에 대해서 30일을 더 연장을 해서 60일까지 결정 통지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 국세는 30일, 지방세는 90일이죠. 그런데 국세가 30일로 되어 있지만 신청인이 이 기간 내 항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30일을 연장을 해서 60일까지로 하겠다. 이것이 개정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제 취득세로 가죠. 취득세 교재 기본소 58쪽에 지방세법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에 대한 현물출자, 우리 현물출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원시취득이라고 하고, 건축, 승계취득이죠. 이런 경우 현물출자를 우리는 승계취득이라고 하고,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척 이렇게 토지가 조성돼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이때 원시취득의 개념을 정의를 정확하게 명문화했다. 추가 어떤 거 수용 재결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이미 존재 과세 대상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서 취득하는 원시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원시취득에서 보한다 제외.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관련해서 이렇게 키포인트만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보한다 제외한다.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겠다. 여러분 수용 재결이 뭐예요? 토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결정을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를 하게 되면 사업이, 공공사업이 지연이 되죠. 이때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용 재결로 결정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결정되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수용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본다라고 하는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문화시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음, 여러분이 이제 58쪽에 보시면 취득세의 비과세 규정이 정전까지는 취득세, 비과세 제목만 얘기하면 국가 등이 취득한 건 비과세입니다. 또 국가 등에게 귀속되거나 기부취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신탁법의 신탁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비과세. 세 번째,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 같은 경우도 비과세죠. 비과세.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온 것이, 자, 이 부분이에요.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멸실 파손된 차량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입증이 되면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홍길동이가 사망하기 전에 차량 등이 멸실 파손이 됐어요. 사고로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서 또는 오래된 자동차 연령이 오래돼서 폐차 처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인데 등록원부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공부상의 정비가 안 돼서 정리가 그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면 사망한 사람이 남겨둔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도 부과하고 취득세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과세로 명문화시켰다.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하겠다. 등록원부의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폐차 등이 돼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입증이 되면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된 부분은 시험에서 문제로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다행히 부동산이 아니라 차량 등이기 때문에 크게 비중 크지는 않지만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자 명칭에 대해서 보죠. 우리 시가 표준에 가면 우리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해놨죠. 그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기본서 74쪽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매년 결정 고시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자 공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요번 연도 처음부터 가격이 없었던 토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하고 결정되지 않은 거하고는 틀려요. 공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결정되지 않았다. 가격이 없죠.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은 주택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인데 이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여기에 특별자치시장이죠. 예,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로 명문화됐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만 추가로 들어간 거지 기본적인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을 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라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가표준액에 대한 내용 보셨고요. 다음 이번에는 취득세 사치성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 취득세 사치성 재산에는 83쪽 기본서 83쪽 84쪽에 있는 내용인데 작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이 1억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고급 선박이다 그래서 사치성으로 중과세 하는데 요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1억으로 하던 것을 3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고급 선박으로 보고 사치성으로서 표준세율의 8% 중과세를 합니다. 다만 고급 선박이라도 취득하는 목적이 실험, 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 고급 선박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치성은 표준세율의
8% 더할 때 이때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1억이 아니라 3억. 그래서 요거는 83쪽 그리고 84쪽의 박스 안에 있는 도표 안에 있는 것까지도 수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 요번에는 자 중과세 대상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있죠.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위성도시 16개 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 규정에 따라 묶어놓고 이런 지역에는 인구와 산업이 그리고 기업이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공해가 심각하고 교통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신설 증설하거나 아니면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는 세부담을 무겁게 부과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밖으로 분산을 유도하겠다. 그럴 때 종전 규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이에요. 법인의 본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그럴 때 이때 취득은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서 취득했을 때 신축, 증축한 그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세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법에 재산관리를 맡겨요. 그래 놓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할 수도 있고 편법을 써서 신탁이 종료된 후에 나중에 5년이 지난 후에 본점 주사무소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죠. 자, 여기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만 부속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세한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이번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맡긴 사람 원래 소유자가 위탁자죠. 위탁자가 신탁 기간 중에 또는 종료된 후에 위탁자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편법을 동원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겠다. 중과세 하겠다고 해서 중과세 범위에 포함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 증축하는 부동산과 그 건축물 부속된 토지만 종전에는 중과세 했었는데 신축, 증축이 아니라 부동산을 승계 취득을 해서 신탁법에 재산을 맡겨놓고 신탁법에 맡겨놨으니까 신탁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 상태에서 위탁자가 그것을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거나 또는 신탁이 종료된 후에 차후에 나중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면 현재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중과세 대상 범위에 아예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죠. 그래서 95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현실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0일이 힘들기 때문에 6개월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이거죠. 자, 상속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그랬는데 이때 납세자가 얘기는 상속받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뒀을 때만 그때만 9개월 이렇게 가고 그럼 상속인 중에 일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같이 합쳐서 6개월로 갔고 상속인이 모두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만 9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현실화시켰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만 9개월이고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6개월로 하겠다. 작년과 차이점은 개정되기 전에는 납세자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개월 그랬어요. 상속인 전원이.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상속인 중에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9개월이고 나머지는 6개월. 요거 개정된 부분이에요. 신고하라. 다음. 이제 이번에는 취득세 세율로 갑니다. 재산세 세율이죠. 재산세. 자, 재산세는 과세 대상 물건 용도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재산세는요 세율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토지도 종합합산 토지냐 별도합산 토지냐 분리과세 대상 토지냐 세율이 다 다르죠. 건축물도 공장 건축물이냐 영업용 건축물이냐 사치성 건축물이냐 이거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근데 재산세 규정에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이 되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명문화되어 있던 이 규정을 삭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서에 154쪽에 나와 있는 표준세율의 2번 요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세로 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법의 세율이 개정됐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 234쪽에 보시면 초과 누진세율 5번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6%부터 38%까지 5단계로 되어 있던 이와 같은 초과 누진세율을 고소득자를 분리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소득세를 좀 많이 징수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단계. 그래서 원래는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마지막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그리고 3억 초과로 가면서 한 단계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6%부터 40%다. 6%부터 38%가 아니라 6%부터 40%까지 6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뒤에서 양도소득세 세율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보죠. 소득세 중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의 첫 번째는 전답,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의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바로 이거죠. 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6년까지죠. 2016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연장시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인 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연장이 됐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요거 점검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는 역시 주택의 임대소득의 241쪽에 간주임대료가 있죠. 간주임대료는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전세보증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전액을 총수익금액으로 간주임대로 계산하는데 주택만큼은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혜택을 주죠.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한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것도 소형주택은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은 85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서 포함한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국민주택 규모를 핵가족 시대에 맞춰서 소형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으니까 종료가 됐고, 올해부터 새롭게 1세대당 85제곱미터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3억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 합계가 3억 이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는데 주택수에서 포함한다, 제외시켜 주겠다 요거죠. 그러니까 개정된 건 두 가지예요. 85제곱미터, 이 85제곱미터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강화시켰고,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년 연장해서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는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비사업용,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축물, 조합원 입주권 요거에 대해서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이 작년 2016년까지는 여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이때부터 3년을 충족하고 나서 양도를 해야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개정되기 법률이라면 2016년, 17년, 18년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사업용 토지는 안 해줬었어요. 왜? 2016년 1월 1일 새롭게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3년 채워야 되는데, 그럼 이건 개정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자꾸 동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완화시켜줬어요. 2016년 1월 1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그냥 당초 자산 취득일, 원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이미 3년 보유된 거라면 요번에 양도하더라도 2017년서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부터 양도하면 과거에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보죠. 아까도 언급됐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과세표준의 세율 곱하는데 요거 6%부터 38이 아니라 6%부터 40%로 개정이 됐죠. 그리고 세율표 보시면 물론 270쪽에도 있어요. 세율에 관련된 건 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38%, 16%부터 48, 6%부터 38 이것이 요렇게, 자 6%부터 40,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일반 세율의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할증을 하다 보니까 16%부터 40% 요거에 10%를 할증하는 거죠. 그리고 6%부터 40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 자, 밑에 나와 있는 여기 292페이지나 308쪽 국외자산 양도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여기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끝났던 요 부분을 5억 이하로 한정하고 5억 초과 부분을 구간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6단계로 되어 있죠. 1억 7,060만 원 더하기 5억 초과하는 금액의 40% 이렇게 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데, 참고로 이와 같은 세율에 아까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여기에 10%를 부과하겠다, 할증한다 이 얘기예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다음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서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주식은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라. 그런데 요번에 새롭게 개정이 돼서 들어온 부분이 부담부 증여죠. 자, 부담부 증여 볼까요?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증여를 하는데 조건부 증여죠.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자가 이 상가 부동산 10억짜리가 있어요. 10억짜리. 그런데 여기에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나 또는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아서 근저당 채무가 4억이 있는데, 이런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이때 부담부 증여는 우리 채무 부분이죠. 증여지만 채무 부분 4억입니다. 4억은 뭘로 보느냐? 매매 거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는 무한 걸로 보고 4억은 양도한 걸로 보고, 수증자는 뭘로? 유상 거래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만큼은 두 사람이 사고 파는 걸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증여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때 4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이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액 중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형평성 기간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하면 받은 사람은 증여세 내고 준 사람은 증여 부분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그걸 따로따로 기간을 정해놓으면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할 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그죠?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에 3개월 이내,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예정신고는 이런 경우 전부 다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2개월. 그러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만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증여세 신고 기한이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개월로 했죠.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이 3개월짜리가 들어왔고, 시험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소득세 부분, 지방세까지 해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개정이 있었죠.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한 거, 그리고 예정신고 세율 개정된 거,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당초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임대소득의 비과세에 있어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2016년까지 주택세에서 제외된다. 이거를 2018년까지 연장됐고 85제곱미터가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로 강화시켰다 이거고, 또 2천만 원 이하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6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랬는데 2018년까지 연장이 됐고, 세율 개정, 그리고 여기 상취득세 관련해서는 취득세 신고 기한에 상속받는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9개월, 나머지는 6개월. 과거에는 전부 다 외국에 거주할 때만, 전원이 거주할 때만 우리 9개월로 되어 있던 걸 현실화 시켰다 이거고, 또
과밀억제권녀 간에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것을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신탁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종료가 된 후에 업무용으로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피하려고 신탁법에 등기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추징을 해서 중과세 하겠다. 그리고 취득세 사치성 재산의 고급 선박은 시가표준액이 1억인데 3억으로 상향이 됐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여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재산 중에 이미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원부에 정리를 안 했고 그냥 있어도 현실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수용 재결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분은 원시 취득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하겠다 그랬고요. 국세징수법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 받은 자는 30일 이내 국세는 결정 통지하고 지방세는 90일이죠. 그런데 국세는 3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되 그 기간 내 신청인의 항변이 있는 경우는 한 번 더 연장해서 60일 이내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됐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건 추징기간,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겠다 이 얘기고 또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는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 무신고 가산세 경감해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00분의 20의 무신고 가산세 경감 규정 이때 2번 20% 경감해주는 이 규정은 종전에는 국세만 해당되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지방세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는 이 부분만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서 내용을 수정을 했고 심화 과정에서는 이미 수정한 걸로 간주를 하고 수업을 설명을 할 때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정리, 이 이후에 개정될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 현재까지는 요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개정된 내용은 전부 다 변경했고 설명이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개정 법률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정규 수업 시간에 심화 과정에서 또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